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이번 주말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 중북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내일 새벽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이란 예보입니다. 충북 청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민수아 기자, 지금 비가 얼마나 내리고 있습니까? 네, 충북 곳곳에 현재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충북에는 20mm 안팎의 비가 내린 뒤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약 3시간여 전부터 충북 청주와 충주 등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부터 중북부 8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괴산, 증평, 그리고 단양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현재까지 충주 노은이 37mm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청주 상당 29.5, 제천 송계 28.5, 음성 22.5mm 등입니다. 내일까지 충북에는 50에서 최고 150mm가 더 내릴 것이란 예보인데요. 기상청은 특히 오늘 오전까지 일부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청주 도시 무심천 하상도로 모든 구간의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취약한 새벽 시간에 많은 비가 강하게 기습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 축대 붕괴 등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에서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충북 중북부 지역뿐 아니라 현재 강원 영서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고 2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수도 있다는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최근 계속된 장맛비로 땅이 물을 흠뻑 머금은 상태라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이어서 춘천 연결하겠습니다. 네, 조희연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춘천 도심의 하천인 공지천에 나와 있습니다. 춘천은 현재 비가 오락가락하는 상태입니다. 자정이 넘어서면서부터는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천의 수위도 큰 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정을 넘기면서 도심 거리에는 인적이 뚝 끊기다시피 한 상태가 됐고 도로를 오가는 차량의 숫자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저녁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철원이 85mm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다른 지역은 20mm에서 40mm 정도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많은 비를 머금은 비구름대가 강원 영서 지역을 지나면서 많은 비를 뿌릴 예정입니다. 이 시간대 시간당 강수량이 최대 80mm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모레까지 누적 강수량도 많은 곳은 최고 250mm가 넘을 수 있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 영서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번 비로 인해서 강원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나요? 네, 아직까지 강원도에 접수된 호우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강원도는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8개 시군에서 공무원 400여 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 하천 둔치 주차장, 산간 계곡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재당국은 하천 주변이나 계곡에는 비가 그칠 때까지 가까이 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산사태와 저지대, 농경지 침수 피해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네, 춘천 연결해봤고요. 다음은 경기 북부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전혜율 기자 나와주시죠. 네, 뒤에 상당히 물살이 거세 보입니다. 댐에서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하고 있는 듯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아직도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댐에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임진강 상류에 있는 군남댐은 평소 초당 30톤 정도를 방류했는데 지금은 초당 770톤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수위도 평소보다 4m 높은 27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임진강 최북단에 있는 필승교 수위도 인명 대피 기준인 1m보다 높은 1.4m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임진강과 만나는 한탄강댐 역시 수위가 평소보다 높은 49m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주민들에게 하천 주변에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 군남댐에서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네, 어제 서울 도림천에서는 8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고 25명이 구조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 도림천의 상황은 어떤지 현장 연결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찬 기자, 도림천 지금도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이제 도림천으로 내려가는 출입구입니다. 지금 출입구마다는 보시는 것처럼 출입 금지선이 쳐져 있는데요. 밤사이 지금 빗방울이 상당히 굵어지면서 도림천의 수위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 비가 조금 줌춤했을 때는 이 출입 금지선을 넘어서 시민들이 산책로를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비는 갑자기 예고 없이 많은 비가 쏟아지는 특성이 있어 밤사이뿐만 아니라 내일도 출입을 삼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오후 이곳에선 시간당 60mm의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하천물이 불어나 시민 25명이 긴급 구조됐습니다. 도림천 하류에서는 8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됐지만 끝내 숨지기도 했는데요. 도림천은 폭이 좁고 유속이 빨라 비가 조금만 와도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곳입니다. 지난해 여름에도 주변에서 4명이 구조되기도 했었는데요. 서울시는 이 밖에도 성북천과 정릉천, 우이천 등 하천 43곳 가운데 18곳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도림천뿐만 아니라 어제 종일 수도권 곳곳에서 비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피해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도 밤에는 지금 강남역 일대에 시간당 30mm의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요. 저지대이다 보니 침수 피해가 날 확률이 높은 곳입니다. 어제 낮에도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자 하수가 역류하면서 맨홀 사이로 쏟아져 나와 일대가 흙탕물로 덮이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이어 두 번째의 물바다가 이뤄진 겁니다. 도로에 있던 맨홀 뚜껑이 떨어져 나가며 지나가던 차량 뒷바퀴가 빠지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 경기도 파주에서 일부 상가와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수도권 곳곳에서 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수도권에 내일까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예정이니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도림천에서 KBS 뉴스 박찬입니다. 네, 내일까지 중부지방에는 최고 250mm의 폭우가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밤새 강원 영서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환 기자, 밤이 되면서 중부지방의 빗줄기가 다시 강해진 건가요? 네, 기상 레이더 영상으로 현재 비 상황을 보겠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중부 내륙 지역에 다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구름이 북동진하면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재난감시 CCTV로 현장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서울 강남대로의 모습입니다. 도로에 물 웅덩이가 생겨났습니다. 지난 1시간 동안에만 35mm의 세찬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위 차선 쪽에는 물이 고여 차량들이 물살을 가르며 운행하기도 했는데요. 서쪽에서 유입된 비구름이 계속 북동진하면서 시간당 수십 밀리미터의 비가 왔다 안 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근 대치역 사거리로 가겠습니다. 상당한 양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차량 운행이 뜸한 가운데 바닥엔 이미 흥건하게 빗물이 고여 있습니다. 도심에선 웅덩이에 접근하면 감전의 위험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엔 조금 동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구리 왕숙천의 모습입니다. 이런 중소규모 하천들이 집중호우가 오면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하천 수위가 많이 높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구리 왕숙천입니다. 자, 이번엔 북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경기 북부 연천군의 동박 1교 모습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하천물이 상당히 불어난 모습이고요. 유속도 상당히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에도 지금 상당한 양의 비가 오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가철을 맞아 경기 북부로 가신 분들은 하천 주변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수위가 갑자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번엔 비구름이 몰려가고 있는 강원도 춘천 공지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춘천 역시 비구름이 조금씩 강하게 밀려들면서 밤새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지역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도에선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하천은 물론 산사태의 위험이 커집니다. 산사태는 한 차례 강한 비가 내린 다음 또다시 비가 집중될 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언제까지 비가 계속될까요? 앞으로의 비 전망 전해주시죠. 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 두 차례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먼저 1차가 지금부터 오늘 오전까지입니다. 2차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밤까지인데요. 시간당 최고 80mm의 폭우를 예상했습니다. 먼저 밤새 현재 발달한 비구름이 강원 영서 지역에서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늦은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밤새 원주와 순천 등 강원 영서 지역에서 강한 비구름이 머물 것으로 보여 특히 이 지역에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이 비구름은 오늘 낮이 되면은 점차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후 늦게나 저녁부터 다시 비구름이 강해질 전망인데요. 특히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이어서 하루인 경기 북부에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장마전선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네, 먼저 기상특보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이 호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중부지방과는 달리 남부지방은 폭염주의보 또 이 더 보라색으로 보이는 폭염경보 지역 속에서 어제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올랐는데요.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했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장마전선은 이 휴전선 부근에서 오르내리면서 중부지방에 비를 뿌린다는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50에서 150mm, 특히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은 최고 250mm 이상의 비가 더 올 전망입니다. 8월 초의 비는 비구름이 급격히 발달해 폭우를 쏟아붓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네, 이번 장마비는요, 낮에는 비교적 잠잠하다가 야간에 폭우가 내리는 경향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피해도 커지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네, 밤이 되면서 기온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입니다. 기상 레이더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구름이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밤이 되면 대기 상층의 공기가 차갑게 식습니다. 따라서 하층에서 불어오는 덥고 습한 공기와 상층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가 더 강하게 충돌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밤이 되면서 비구름이 더욱 발달하는 거고요. 특히 이때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도 요란하게 치게 됩니다. 밤새 이런 야행성 호우 속에 비 피해가 없도록 안전한 곳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어제 1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가 호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전국적인 피해 상황과 또 대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민정희 기자, 네, 밤이 깊었지만 그곳은 여전히 분주하겠네요.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출입 제한 구역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자정이 넘었지만 지금도 20명 안팎의 인원이 밤샘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1단계 비상근무 체제입니다. 어젯밤 10시 30분을 기준으로 집계된 피해 상황을 보면요. 서울 도림천에서 1명이 숨졌고 서울 강남역 인근 보행로와 경기 남양주시에서 주택 1동이 일시적으로 침수됐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많은 비가 예보돼 정부는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하차도 3곳과 둔치 주차장 70곳에 차량 통행을 통제했습니다. 북한산과 속리산 등 국립공원 9곳, 183개 탐방로도 이용이 금지됐습니다. 특히 접경 지역의 수해 위험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임진강 필승교의 수위가 인령 대피 기준인 1m를 넘어서고 분남댐도 주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경보 방송을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 비가 많이 내려서 지반도 약해지고 산사태 위험이 높아진 상태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경기도 연천에 어제 낮 12시부터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사태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등 1,200여 곳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했는데요. 둔치 주차장을 점검해 900여 대의 차량을 사전 대피했습니다.
또 양수기와 모래주머니를 전진 배치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대부는 하천 내 산책로 등의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제방도로나 산간 계곡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에서 주민들을 사전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비가 예상되는 서울과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공무원 1만여 명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중대부는 특히 비가 내리는 새벽 시간에는 외부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김승배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모시고 집중호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지금은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비가 좀 소강 상태거든요. 그래도 지금 예보 들은 바로는 내일 새벽까지 집중호우가 내릴 그렇습니다.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네. 있는데 얼마나 내릴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낮에도 역시 그 많은 수증기들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비가 내릴 그런 기상 조건이고 특히 밤이 되면 더 또 비구름이 발달하거든요. 지금 레이더 영상을 보면 밤에 그 기온이 다른 지역보다도 도시보다 더 낮은 네. 산간 지역에 비구름들이 계속 발달해서 쏟아붓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런 형태가 올 여름에 장마철에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전형적인 그 장마 기간 중에 내리는 비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특히 더 이제 위험하고 며칠 전에 대전에서 밤 사이에 190mm 비가 내려서 많은 지역이 침수되는 그런 피해를 봤거든요. 네. 특히 지금 이번 그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에 걸쳐 있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사는 수도권에서 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비상근무하고 지금 이런 그 특보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인구가 사는 수도권이 특히 이제 오늘 밤 그렇게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자면 서울, 경기, 네. 충청도 지역까지가 그런 비구름들이 많이 발생해서 비가 많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뭐 내가 사는 지역에 비가 좀 안 오더라도 네. 그런 범위 조건 속에 이제 들어 있는 것이죠. 네. 일단 뭐 집중호우가 내려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네. 많이 나오는데 먼저 집중호우의 기준부터 좀 살펴보죠. 그 이름 그대로 집중적으로 내리는 호우죠. 그래서 기상학적으로는 1시간에 한 30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 또 1년에 내린 10%가 하루에 내릴 때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1,400mm 정도가 내리면 네. 하루에 한 140mm 이렇게 내리면 역시 그 집중 호우성을 호우라고. 보이거든요. 네. 문제는 단시간에 조금씩 여러 시간 내리면 그나마 피해가 덜하는데 서너 시간에 100mm 이상 내린다거나 네. 이러면 하늘에서 쏟아지는 양보다 처리할 수 있는 양이 그 적어서. 감당이 안 되기 네네. 때문에 침수 피해가 매년 여름 많은 비만 오면 비가 많이 온다고 예고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침수된 지역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때 비가 오면 이제 조사해 보면 그 배수가 꼭 비닐로 덮여 있거나 낙엽이 덮여 있거나 이런 상황이 왕왕 발견이 되는데 네. 그래서 장마철 대비 요령 중에 하나가 배수 점검을 꼭 하자. 이게 이제 그 침수 피해 그나마 막는 그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물길을 잘 뚫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 일요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시간당 50에서 80mm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오고 네. 있는데 이게 사실 수치로 보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서요. 이 네. 정도 50에서 80 정도가 내리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요. 체감할 수 있을까요? 뭐 시간당 100mm, 시간당 한 80mm, 뭐 숫자상으로 20mm 차이지만 네. 적어도 한 시간당 한 30mm의 비가 쏟아지면 네. 자동차로 아마 운전할 때 그런 비를 만나게 되면 네. 윈도우 브러쉬로 이렇게 회전을 하더라도 네. 금방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 막 쏟아지는 양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많은 국지적인 집중호우 때문에 여김없이 침수 피해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양동이로 쏟아붓는 정도의 양, 뭐 그러면 한 50시간당 50mm 이상 뭐 큰 양동이냐 적은 양동이냐 차이지 네.
엄청난 양의 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50에서 80mm가 내린다고 치면 정말 많은 양일 그렇습니다. 텐데요. 네, 네. 오늘 도림천에서 어제였죠. 도림천에서 80대 한 명이 숨지는 사고도 일어났고 또 수십 명이 고립됐다 구조가 되기도 했고요. 뭐 비 내리면 당연히 조심해야죠. 근데 어떤 식으로 조심해야 될지 일단 네.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이 비가 많이 쏟아질 때는 불필요한 외출을 반드시 삼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도시 지역에서의 도림천이나 그런 천을 자동차로 지날 때 그 부산역 그 앞에서도 역시 그 자동차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내가 여기를 빨리 지나가면 되겠지라는 심정으로 지하도를 비가 조금 찰랑찰랑할 때 막 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그런 그 많은 비가 올 때 그런 어떤 그 어이없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그 불필요한 하여튼 외출을 삼가야 되겠고요. 특히 비가 많이 올 때 또 많은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 감전 그렇죠. 2차 사고잖아요. 그런 것도 역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날 비가 많이 내려서 산 같은 경우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모멘텀만 작용하면 차가 지날 때 또 산사태 피해가 우려가 되는 그런 여름 속에 이 장마가 끝날 때까지는 들어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특히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은 내가 지금 있는 곳에 비가 안 오더라도 움직이거나 할 때 비가 내릴 수 있고 특히 이 계곡에 있는 분들은 그 상류 쪽에서 비가 많이 오면 금방 계곡물이 물어나서 또 어이없는 또 피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호우특보가 내려졌을 때는 그 철저한 대비, 관심 이런 게 이제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 황해도 쪽에도 또 많은 비가 예보가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북부 쪽에 그렇습니다. 영향이 클 텐데요. 이쪽 분들이 또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 지역도 그런 장마전선 영향권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비구름 레이더 영상으로 보면 역시 남한 쪽보다 더 강한 비구름들이 발생해서 지나고 있거든요. 이때 이제 비가 내려야 이제 북한도 강수량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건데 문제는 기억해 보시면 우리나라 그 임진강 유역에 늘 그 홍수가 범람해서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이게 이제 장마전선이 이렇게 올라올 때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저 제주도나 남쪽보다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경계면이 이 북쪽으로 갈수록 더 성질의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큰 피해가 늘 이 임진강 유역에 과거에 났었는데 네. 뭐 이런 때 당연히 조심해야죠. 지금 올 장마가 특히 유난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유가 남쪽의 따뜻한 기단과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북쪽의 찬 대륙의 건조하고 차고 건조한 공기의 세력의 만남이 여러 날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게 걸친 중국의 남부, 일본 남부는 어마어마한 비로 그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네네. 5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런 조건 속에 있던 게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온 격이거든요. 그래서 제주와 남부는 이제 장마 영향권에서 벗어났지만 앞으로 금방 2, 3일 내에 저 북한 쪽, 중국 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장마 끝나는 건데 기압 배치 보면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찌됐건 저 북한과 우리 서울, 경기 이쪽 강원도는 계속해서 장마전선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여러 날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되는 이런 조건만 맞으면 단시간에 시간당 뭐 5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당분간 특히 일요일인 오늘과 내일 사이는 그게 더 예견되는 때고 그 뒤에 사나흘 뒤 5, 6일 뒤에도 그런 조건 속에 기상학적으로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일단 다음 주도 계속 비가 많이 내릴 것 같고요. 서울, 경기, 중부지방은. 그렇죠. 그럼 장마라 하는 게 얼마나 더 오래 지속이 될까요? 이건 그래서 정말 참 이미 오래 지속돼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기록적으로 지난 6월 10일 시작해가지고 7월 한 28일인가 끝났으니까 한 48일. 그 제주도의 관측사상 장마가 가장 길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중부도 역시 좀 긴 장마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장마 올해 긴 원인이 뭐 매년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는 게 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2018년 엄청난 폭염을 가져온 그때와 완전히 다른 거시적인 그 공기덩어리의 움직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한반도 상공에 뜨거운 열 공기, 열돔이라고 불리는 게 덮여 있는데 올해 지금 그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북극의 여름 기온치고는 북극이 추운 북극이지만 여름은 그래도 여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위도인 우리 한국보다 더 따뜻한 그런 그 기온을 기록했거든요. 높은 기온. 네. 한 영상 38도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북극의 따뜻한 기온들이 이 북극의 공기가 우리 겨울철에 한국의 겨울철 날씨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름철 날씨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네. 이 북극의 공기 덩어리의 어떤 움직임 변화가 올여름 이렇게 그 장마가 길게 또 덜 추운 여름 덜 더운 여름. 네네. 예. 그 올여름은 아마 선선하게 보내는데 이 덥지 않은 여름이 또 냉해 피해가 우려가 돼요. 네. 기상은 하나가 덜 더워서 좋으면 농산물에 또 영향을 피해 우려가 되는 이런 그렇죠. 그 양면성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잠시 들으셨듯이 일반적으로 1시간 강우량이 30mm를 넘을 때를 집중호우로 정의합니다.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리기 때문에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김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시간에 1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물 웅덩이가 생깁니다. 1시간에 20mm 이상이 내리면 이때부터는 우산이 소용이 없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도 위험하겠죠. 1시간에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 도로가 금세 잠겨버리고 하수구가 넘치면서 역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하수구와 배수구를 점검해서 막힌 곳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도심의 작은 하천들은 범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차량을 하천변에 세워뒀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는 그야말로 퍼붓는 수준입니다. 폭포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순식간에 지하차도와 주택, 주차장에서 침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외출은 안 되고요.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주십시오.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최근 사례만 봐도 2020년 7월 23일 밤에는 부산에 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차오르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2020년 7월 30일 대전에는 시간당 1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아파트가 침수되고 이재민이 속출했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 폭우는 1980년대에 1년에 12일 정도였지만 2000년대 들면서 17일이 넘어 50%나 증가했습니다. 집중호우는 대부분 여름 장마철과 태풍 시기에 찾아옵니다. 기후변화로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는 더 잦아지고 더 세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셔야 되고 실내에 안전하게 머무르셔야 합니다. KBS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집중호우가 내릴 때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이 바로 산사태입니다. 어떤 곳에서 산사태가 잘 발생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최영윤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북상 시의 인명피해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원인이 하천 급류, 두 번째가 산사태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엔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춘천 산사태 등으로 43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 복구 비용은 1,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2000년 이후 피해 면적은 해마다 평균 9.8제곱킬로미터에 달해 1980년대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사태는 하루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골짜기 길게 형성된 곳, 특히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가량 되는 사면 지역이 위험합니다. 또 화렵수림 지역보다는 뿌리가 얕은 침엽수 밀집 지역에서 산사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사전에 산사태 발생 징후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똑바로 서 있던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산 울림이나 땅 울림이 들리는 것은 산사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때문에
며칠 동안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 경사지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은 산 아래 평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네, 계속 들으셨듯이 새벽까지 중부지방에는 50에서 8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시고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KBS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